예, 세기의 단판으로 불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에선 어떤 의제들이 화두로 올랐을까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회담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속보로 자막으로 저희가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 관련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또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대중국 펜타닐 관세도 20%에서 10%로 인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중국의 히토류 공급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방중을 해서 시진핑을 다시 한번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었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평 경제부총리가 그때 이제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오늘 좀 재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뭐 대개 다 예상대로 우리가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다행히 그 회담이 뭐 이렇게 파탄이 되거나 결렬되거나 다투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예. 큰 국면에서의 확전을 자제하고 일단 휴전을 연장하는 수준으로 이게 타결이 됐고 휴전의 연장에서 조금 더 나갔다고 하면 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좀 얻은 게 좀 있는 거죠. 예. 요 직전 균형보다. 그리고 이제 대두 같은 거는 중국이 수입을 뭐 지난 한 여름부터 몇 달 동안 이미 안 해왔는데 예. 이제 재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원성을 좀 달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예상보다 약간 더 좋은 결과 그렇게 뭐 타결이 됨으로써 대체로는 예상대로지만 하여튼 그 원만하게 잘 타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그 후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휴전의 연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종전은 아니라고 보세요? 종전은 아마 한 30년 내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종전인데 뭐 저 총 쏘고 대포로 쏘고 뭐 예. 공습하고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 어떤 전략 경쟁이라 그러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패권 경쟁이라 그러는데 예. 패권 경쟁보단 보통 전략 경쟁이란 말을 씁니다. 누가 세계의 우두머리냐, 세계의 질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경쟁인데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힘이 벅차다고 그 주도권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피는 반면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꾸로 이제 그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상당한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베풀고 또 도와주고 또 같은 공동체 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질서 주도의 대체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서서히 미국의 턱 밑까지 지금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쫓기는 패권국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 1기 집권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사업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무역해가지고 우리가 적자 보는 게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잘못이다 하는데 중국이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열심히 많은 인구 가지고 저임금으로 많이 생산해서 예. 미국이 원해서 팔았는데 예. 그래서 이득이 많이 난 걸 미국이 원해서 판 건데 그래서 그걸 뭐 어떡하란 말이냐. 미국이 생산해서 자체 조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왜 사가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어쨌거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패권국으로서는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못마땅하기 때문에 예. 관세를 1기 때부터 부과하고 제재가 하고 또 뭐 무역 중단 조치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장을 억제하고 막고 봉쇄하고 또 같은 우방국 동맹국들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을 같이 견제하자 뭐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최근에 와서는 중국은 참 무서운 나라인 게 100년을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즉흥적이에요. 전략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시진핑 주석은 말도 많이 안 하지만 전략을 가지고 아주 과묵하면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조금씩 움직이니까 예. 그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데 어느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지금 한 수년 동안에 한 40% 50% 줄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야, 뭐 무역 흑자 엄청나게 당기고 뭐 내가 무역에서 관세 매기면 꼼짝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중국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오고 예.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늘려온 겁니다. 네. 거기다가 뭐 외환 보유고 뭐 금 보유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땜빵식 처방 이런 걸 계속 하는데 굉장히 미국이 세 보이지만 예.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중국이 공세로 나가서 요번에 지금 정면으로 부딪혀서 세계의 주목을 끈 정상회담 오늘 했지만 그 주목을 끈 이유도 사실은 9월 달에 마드리드에서 이 허리핑 부총리하고 예.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 번 회담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뒤에 미국이 음.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제재받는 기업들이 50% 이상 투자하는 자회사도 제재를 가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도 뭐 삼성이 있으면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그룹 회사가 몇 개입니까? 수십 개가 있죠. 수십 예. 개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까지 다 제재를.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쓰라리죠. 근데 우리는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그걸 예. 제대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도 히토류에 대해서 2차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를 가지고 생산한 물품을 미국에 판매할 때 중국의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는 제3국을 경유해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 못 바로. 들어가니까 예. 미국도 아프죠. 아프니까 난 이런 제재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100% 관세를 매기는데 예. 그래서 이제 벌어진 오늘 정상회담인데 음. 그 서로 간에 요번에는 중국이 공격을 했는데 그 서로 간에 그 최근의 공격을 서로 칼자루를 내려놓고 뭐 칼집 전쟁이라 그러나 한번 칼을 빼려다가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부과하지 않고 예. 이렇게 평화적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예. 어쨌든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진핑 주석이 전용 차를 이용해서 경주로 출발했는데 아마 잠시 후면 경주에 네.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이면 저희가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그 우크라 전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만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그 대만 총통하고 취임하자마자 전화 통화도 하고 막 예. 그래서 굉장히 중국에 신경을 거슬리게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뭐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이 4기 집권을 위해서 뭔가 대만에 대해서 사단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뭔가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CIA 보고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미국에서 군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인용하죠. 중국하고의 세계적인 군사 경쟁이 멀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냉담한 편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나랑 친하고 내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진짜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예. 또 대만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생산국으로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지 따라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해봐야 뭐 크게 얻을 게 없으니까 아예 얘기조차 안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는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렇군요. 원장님, 그 이규현 홍보수석이 미중과 가깝게 지내는 게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항상 가교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안 그랬죠.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거의 칼을 휘두르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한중 관계가 그 전에 우리가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2008년에 이미 오래전에 그 설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2008년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정부 때 한중 관계 중요성을 그렇게 했는데 같은 보수 정부에서 다 깨놔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그 우리 홍보수석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안미중, 경미중 해서
대통령이 뭐 안미 경미했다라고 얘기한 건 언론에 전 오보라고 좀 보고요. 예. 단지 안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맹이 미국이니까 안보는 역시 미국 편이 안미 경미 중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경제 부분이 달라진 게 예.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 무역량도 한중 무역이 한미 무역보다 훨씬 많았고 무역 흑자도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막 중국이 내줬는데 최근에는 작년에는 홍콩을 빼고 한국과 중국 대륙 간의 무역을 보면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미국하고는 500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경중이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죠. 오히려 경제에서도 미국이 우리랑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의 그 기술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따라와가지고 과거처럼 우리의 중간재를 다 사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런 분업 관계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경쟁 관계가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중국이랑 한다라고 하는 게 옛날하고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예. 거를 대통령이 지적하신 거지. 이게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하고 협력할 건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하고 왜 협력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뭐 언론을 보면은 그 CSIS에서 연설하신 걸 가지고 이제는 경제도 미국이랑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경제를 소원히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보도를 보고 이게 한국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제 곧 하겠지만 예. 대통령께서 아마 그 오해를 이제 푸시지 않을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국에 대해서도 안보나 경제 두 부분 다 중국과도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예. 아마 오해를 푸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용차 편으로 이제 경주에 도착했다고 해요. 탑승한 차량이 경주 IC를 이제 통과했고 숙소인 코오롱 호텔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 시각 경주 코오롱 호텔 앞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왼쪽 화면 보시면 경찰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장 전원에 따르면 경비도 삼엄하고 지금 가포 비상이 발령돼 있기 때문에 경주에 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경찰력, 뭐 경호 인력 많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라고 합니다. 이게 가포 비상이고요. 오늘 0시부터 경상북도 전체에 이제 발령이 된 상황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만 9천 명 규모의 경찰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회의장 주변 상공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진공 상태로 이곳을 철통 보안해서 안전하게 우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서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가포 비상을 통해서 철저한 경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호텔 안팎의 경호, 경비도 최고조고요. 뭐 진입 도로에는 외부인의 출입도 차단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화면이 없는데요. 저희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관련되는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고 조금 전에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맥락에서 중국의 역할이 정말 이제는 뭐 경제나 무역뿐만 아니라 이 안보 분야에서도 더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홍보수석 말씀은 과거에는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었죠. 근데 한중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사드 배치 이후로 한한령도 있고 한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고 이 제재하는 것의 이 강도 같은 걸 좀 낮춰주고 그러게 되니까 북한이 이제 중국의 눈치를 더 많이 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별거 없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런 의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래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 그다음에 비핵화가 잘 되면 평화 체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건 미중 남북 이 네 나라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6.25 참전국이고 그런데다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다. 누가 이거를 도와주겠어요? 예. 미국이 도와주는 것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 엄청나게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난민들이 오는 걸 중국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예.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결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거기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는데 미국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겠지만 중국은 반대하면 우리는 못해요, 통일을. 예.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반대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랑 가깝게 지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여러모로 볼 때.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 중국이 뭐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탑승한 차량 경주에 도착을 했고 호텔에도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차량 화면이 들어오진 않아서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에 따르면 호텔에 도착을 했고 아마 이제 휴식을 좀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숨가빴거든요. 김해 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 미중 정상회담을 한 2시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그 회담 장소도 좀 살펴보면 네. 김해공항 내에 있는 나래마루였잖아요. 네. 여기가 군사기지 안에 있는 곳이기도 네. 하고 시진핑 주석이 도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그 동선을 좀 고려해서 최적의 장소다라는 평가도 받는데 네. 장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소는 뭐 애초에도 뭐 경주니 부산이니 예. 뭐 왔다 갔다 막 하고 발표가 도대체 어디냐 막 그랬는데 이 나루마루인가요? 나래마루입니다. 나래마루. 예. 나래마루라고 하는 이 공항 김해 공항 내에 군사기지. 그 군사 시설인데요. 여기가 이제 장점이 있는 게 이 미중이 세계 그 초강대국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변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 기지 내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 뭐 일단 보안은 확실하니까 예. 신변 보호가 확실하니까 거기가 유망했는데 단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디 정상회담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군사 기지에서 한 적은 없다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경주가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예상대로 김해 공항에서 이제 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은 거기로 도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뭐 피치 못하게 동선이 딱 겹치는 데니까 또 만나기도 좋고 예. 그리고 저기 세 단장을 해가지고선 회의장으로도 쓸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나래마루라는 김해공항에 있는 공군 의전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곳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게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 이후에 6년 4개월 만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전이고 트럼프 1기 때 만나고 이제 2기 때는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시진핑은 경주로 지금 돌아갔고요. 그리고 에이펙 남은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자, 오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속보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브리핑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좀 사실 불리하잖아요. 이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기싸움 하느냐고 윈윈 게임은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루즈 게임도 있거든요. 서로가 피를 보면서 손해 보고 이게 소모전.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 간의 관계도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벌이면 이게 소모전. 서로가 피해를 보는. 아무도 이익을 보질 않는. 예. 이게 제로섬 게임은 하나가 손해 보면 한쪽은 이익을 보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서로가 둘 다 손해 보는 게임은 하지 말아야죠. 예.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도 평화를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강하니까 둘 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영향력도 크고 거기서 서로 간에 배제하고 그러면 굉장히 손해인데 두 양측 간의 교역량도 뭐 한 8천억 달러 막 이렇게 되는데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긴밀하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나면 뭐 포옹하고 굉장히 그렇지만 그 무역량이 3천억 달러도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거기에 2배 반이에요. 미중 간의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미중 예.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서로 간에 윈윈 게임을 하는 게 서로에게도 좋은데 그러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정치적인 패권 경쟁적 요인. 여기에 이거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
지금 사실은 미국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게 달러 패권입니다. 예. 달러라는 것이 1조 달러를 그 생산을 하는데 뭐 100억 원이면 100억 원도 안 들죠. 뭐한 1억 원 정도도 안 들 거 아닙니까? 1조 달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찍는 비용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그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못 합니다. 왜 못 하냐? 우리는 인플레가 그 화폐 생산한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한국 돈을 갖다가 자기 나라에 쓰질 않으니까. 예. 근데 우리 집에도 달러가 몇 달러 있거든요. 100달러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우리 저 앵커님들도 아마 50달러, 10달러 외국 여행 갔다가 맞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미국의 부채예요. 그거 갖다가 미국에 갖다 대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채무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에요. 그러나 기축통화국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게 그렇게 달러 찍고 계속해서 재정 적자 보고 한 것이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빚진 거를 정부가 빚진 것을 이자로 갚는 것만 해도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그게 1,000조 원이에요. 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부채 이자 갚느냐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채가 많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붕황하고 권력이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지금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채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큰 비결은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3천억 달러나 흑자를 보면서 그중에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미국의 국채를 사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외환 보유고는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3조 달러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지만 국채 발행해서 중국이 다 사주니까 또 일본도 사주고 그렇게 사주니까 별 걱정 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너무너무 많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3,500억 달러 투자하라 그런 게 이게 꼼수인데 이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미국이 초강력으로서 한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부채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뭐 히토류 전쟁하면 엄청나게 서로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피 보지 말고 일단 확전은 막읍시다. 라고 일단 오늘 지금 휴전을 다시 연장한 그 회담이 되겠습니다. 예. 잠깐 그 전에 3,500억 달러 합의 한미 회담 결과 네. 내용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세부적인 합의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못 네.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았는데 극적 그렇죠. 타결이 됐잖아요. 이 세부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홍보수석도 얘기하시던데 당일날 아침 회담 직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된 그리고 거예요.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도 타협할 것처럼 얘기 안 했어요. 네. 단지 힌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이렇게 썼어요. 그게 정말 힌트였을까요? 아니, 이게 분명히 타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시작이고 위대한 정상회담이 이게 결렬이 되면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저녁부터 한국에 올 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서 한국하고는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 저는 틀림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관세와 투자에 대해서 전담해서 이 협상했던 사람들 고위 3인방을 데려왔고요. 네. 거기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해서 4명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자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좀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름 지금까지 확고한 입장을 가졌잖아요. 이게 언제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동맹 간에는 서로 우호적으로 호혜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언젠가는 타결될 것이니까 요번에 결렬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말고 우리는 계속 좋은 동맹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마음을 딱 조절하고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철옹성이구나. 더 이상 길게 협상을 해봤자 미국한테 이로울 게 없다라 그래서 아마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보적인 내용을 많이 내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천억 달러는 유지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크게 받아들인 거죠. 예. 미국의 체면도 살려줘야 된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하니까 2천억 달러는 살려주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의 합리성, 투자가 이게 손해를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왜 안 보이고 다 날아가게?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 또 뭐 자동차 관세 뭐 25%에서 15% 내리고 반도체도 100% 품목 관세 매기려던 거를 그냥 대만 수준으로 최소한 그렇습니다. 해주겠다라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200억 달러라는 게 우리가 외환 안정을 위해서 200억 달러는 견딜 수 있다라는 예. 판단 그리고 우리가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그 200억 달러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여러모로 이게 배려를 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결국 타결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뭐 여러 가지 반도체나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00%가 이제 해당이 네,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전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금 비중을 뭐 5%까지 좀 맞춰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과를 이제 까놓고 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투자금을 뭐 회수하는 식으로 1,500억 달러 가량이 투자를 하지만 현금 비중이 과반이 좀 넘었단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저도 그래서 아주 만족한 타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한미 간의 국력 비교라든지 또 안보 협력의 중요성 또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한미 간의 우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우호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봐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통령으로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타결하기로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우리 정부도 아주 우린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은 8년 동안 1년에 250억 달러씩 내라 이렇게 주장해 왔고 예. 우리는 10년 동안 70억 달러씩 그래서 700억 달러로 하려고 그랬는데 통 크게 우리가 2천억 달러는 받아들인 대신에 내용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보존하는 방식을 생각해서 서로 간의 체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타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틀 전인가 미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네. 합의했고 네. 그 세부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결과랑 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선방한 건가요? 지금 적어도 공식적으로 나온 외부의 미일 간에 타협된 거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린 잘한 거죠. 우리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는 2천억 달러로 막았고 거기다가 일본은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그 결정하는 대로 그냥 입금해야 되는데. 그냥 오케이 해준 거예요, 다? 예, 근데 그리고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고. 근데 우리는 상의하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손실 보전까지도 다 해놨고.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없죠. 없는데 이제 나름대로 빨리 타결함으로써 얻는 효과 뭐 이런 걸 누렸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총리를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인적인 권력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해서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보시는 그렇지 거예요?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아베를 추종하는데 아베는 또 트럼프를 추종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미일 관계가 황금 동맹이 되는 그것의 대가로 5,500억 달러는 그냥 미국의 의도대로 한 건데 단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면 합의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공식적으로는 전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에 따르면 미국한테 완전히 그냥 엄청난 양보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실을 지킴으로써 실속을 챙겼다라고는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 회담으로 이제 무역 전쟁의 뇌관이 뭐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방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곳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때 가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그때 재확인되는 수준인 건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중간 합의인 거고요. 확전을 막는 것에 일단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끈 거죠. 네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불부터 끈 거고 예. 거기다 좀 추가적으로는 펜타놀 관세 10% 내린 거, 또 대두 문제도 중국이 바로 사주기로 한 거. 뭐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된 거고 틱톡이 지금 뭐 뉴스가 안 나오는데 틱톡도 아마 트럼프의 의도대로 미국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됐다라고 지난번에 베센트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그렇게 되는 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반도체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 네. 또 뭐 대만 얘기, 또 뭐 군사적인 갈등, 또 뭐 핵 문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할 거리가 너무나도 미중 간에는 모든 문제를 국제 문제는 다 미중 간에 다 타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빅딜 큰 틀에서의 미중 관계의 좀 더 중장기적인 그 합의는 아마도 내년 4월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나마 이제 오늘은 이게 결렬이 된 게 아니라 중간 합의로서는 훌륭한 합의가 됨으로써 경주나 부산과 네. 경주의 이름이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갑자기 그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해달라고 네. 결단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 얘기해도 괜찮나 싶었던 게 북한이랑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네. 말을 했는데 이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들었을 때 네.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조금 안 좋았겠지만 네.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이기 예. 때문에 우리의 거의 사활적인 국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켜야 됩니다. 주변국들하고 약간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 자강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리 해군력이 거의 뭐 2배로 증가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바다 밑속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 밑속에 완전히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강력 증진이고 대한민국의 자율성 증진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조금 서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1일날 정상회담 할 때도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래도 이거는 우리는 자주권으로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결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